지금 같은 규제와 유동성이 처진 시기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비난의 소리에 귀를 왜 기울여? 그 비난의 소리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생기는 기회들이 굉장히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부산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니까 "헤이, 부산 노인가 바다에 많이 살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비난이 심할 때 혹은 가격이 그냥 눌려져 있을 때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아, 여기는 글렀구나.' 그때 가장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도 지금 서울하고 딱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2022 년도에 우리가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5차례 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기는 국제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집값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금리 시대에 집 사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정확하게는 2022년 12월부터 송파 잠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잖아요. 봐라, 그게 맞잖아." 그러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일시적이다.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2023년, 4년, 5년 계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신의 연속이었으나 결국 기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 저는 이게 상급지라서 그런 거냐라고 하지만요,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요, 상급지뿐만 아니라 하급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송파의 하급지가 어디죠? 예, 거여마천. 그다음에 중하급지는 어디죠? 가락동.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지역을 내게 맞는 관점으로 만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할 때 진짜 아닌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산과 노인가 바다가 많아서 많다 살아라고 비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점을 바꿔서 집이 없으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아파트 지금 움직임들이 지방 전체로 볼 때 상승세가 5주째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5주째라는 건요,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 아파트들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상승거래 비중들이 전월 대비해서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몇몇 아파트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비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의 거래량들을 한번 보면은, 거래량들이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들이 10월 달 같은 경우가 2,139건. 근데 11월은 어때요? 2,544건입니다. 근데 대구의 이 2,544건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요, 아직도 지금 거래가 다 집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얼마까지 갈까요? 제 생각에는 3,000건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지금 가장 많이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죠. 5년 안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횟수입니다. 이게 3,400건. 아직까지 더 집계돼야 됩니다. 한 3,600에서 800건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6주째 올라 있고, 이 6주째 오른 부분들이 수영구가 한 0.17 이번 주는 올랐고, 해운대랑 동래구도 0.16 올랐습니다. 0.16, 0.13.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한 0.10씩 거의 17개월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송파의 가격들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용기 있게 진입한 사람들이 큰 수혜를 받습니다. 부산은 최우선 선택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산, 대구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내게 맞는 어떤 자산인지, 그 관점들을 나한테 맞는 건지를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노원구 안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물가가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가니까 이제 오히려 규제 지역이었던 데 물가 상승률 요건에 오히려 반하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 요건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의 수치를 보니까. 그래서 노동은 억울해하죠. 근데 정부에서 이걸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우선은 안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내가 법을 제정하거나 내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거를 빨리 바꾸면은 내 정책이 실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빨리 안 바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면요, 노원구, 뭐 강북구, 도봉구의 일부의 물건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눌려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강남처럼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격의 절대적인 가격들은 강남처럼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상대적으로 상승률들은 높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치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가격이 막힌 만큼 보이지 않는 거래가 다시 거래가 조금 활성화될 때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이 안 움직인다는 편견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강남 같은 경우는 2006년도, 7년도 이때 8년도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좀 빠지고 둔화되고 보합이 있었죠. 근데 오르다가 보합이 된 거고 노원 같은 경우는요. 가격들이 좀 둔화 양상에서 2006년, 7년, 8년도 요때는요. 그 어떤 아파트 지역보다도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지금 보시면은 흐름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격차를 조금은 좁히겠지만은 격차는 벌어지지만 좁아질 겁니다. 좁아질 거니까 내가 돈이 한 6억 미만이다. 한 7억 미만이다. 한 5억으로 살 수 있는 데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노원에 눌려진 가격들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은 안 오르는 동네, 안 좋은 동네. 다 강남 가고 싶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강남 갑니까? 노원 밟고 그리고 동대문 밟고 그리고 성동 밟고 뭐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내가 돈이 없는데 이 집을 어떻게 사?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눌려진 하급지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눌려진 가격 그리고 올라가는 가격, 불안한 가격을 비난하는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사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기회고 경쟁자도 많이 없고 안전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들을 좀 사람들이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